안녕하십니까. 오늘 자기 사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자기 사주를 좀 의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사주를 보는 방법은요,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또 대세운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원국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도 날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사주인데도 이게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도 조금 결과적인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편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깨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사주를 좀 잘 보는 건지, 이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주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팔자를 딱 놓고 봤을 때 이 전체 구조를 보고 떠오르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이 보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아주 클 수가 있는데 그 보는 사람의 촉에 따라서 그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팔자를 딱 놓고 봤을 때 아, 이 사주가 괜찮은 구조다. 아니다.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할 것 같다. 어떤 운명을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이 팍 떠오릅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차가 나죠. 그 보는 이에 따라서. 근데 요거를 먼저 감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그 보는 사람의 촉이 우선시 됩니다. 촉이 좀 강하고 빠른 사람이 잘 보겠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명리학을 이 책으로만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요. 그게 뭐 조금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풀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그 영상을 봐도 내가, 아, 이 사람은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 같다. 좀 기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게 뭐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촉이 우선시 되는 게 촉을 기반으로 해서 명리학을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제 판단입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체 사주가 기능을 할 수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 사주를 팔자를 놓고 봤을 때 원국이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어떤 근거는요. 이 기능을 얼마나 할 수 있냐를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관성이 되게 많다, 재성이 되게 많다, 식상이 되게 많다. 십성도 중요하고 또 어떤 글자와의 조합인가에 따라서도 운명의 줄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주를 볼 때. 이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신강 신약을 자꾸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신약하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자꾸 신강, 신약, 용신이 뭐냐를 우선적으로 찾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공부를 오래 했어도 자꾸 신강, 신약, 용신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어떤 단서는 없어요. 그걸 공부한다고 해서 사주를 잘 보는 어떤 시각을 키운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신약도요. 잘 살 수 있어요. 그 신강도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신강만 한데 군비쟁제 구조는 어때요?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벌어도 금방 다 써버리거나 마이너스 지출이 많습니다. 또 반면에 비겁이랑 인성이 약한데 식상생재로 인해서 엄청난 부자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신강신약은 큰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강신약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겪어봤고 저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느꼈고 보고 듣고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신강신약에 너무 초점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용신도 마찬가지예요. 용신도 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금수가 용신이거든요. 금수가 용신이에요. 맞는데 뭐 어떤 사람은 화가 용신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 보는 거죠. 그런 건. 어디서 그걸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성이 아주 강합니다. 강한데 화가 용신이래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황당해요. 아니면 비겁이 용신이래요. 저보고. 토가 용신이에요. 비겁이 강합니다. 저. 화토가 강한 사람이에요. 금수도 있지만 그럼 비겁이 용신이라는 건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황당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자기는 공부를 20몇 년 했대요. 그러니까 책대로 공부를 했구나. 그럼 또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이 맞긴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금도 네 가지가 있잖아요. 천간에 신금, 경금, 그 지지에 신금, 유금 있잖아요. 그 지지에 유금이 들어오면 저는 조금 운이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용신인데 유금이 들어왔는데 왜 안 좋습니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사주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유금은 저한테 너무 강한 거예요. 원래 유금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원국에. 그러니까 유금이 들어왔을 때 이게 그냥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용신이 들어오니까 딱 좋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게 작용이 될까를 우선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고 유금이 들어오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어려움, 뭐 구설에 시달릴 수도 있고 뭔가 어려운 환경에 좀 직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금이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싱글일 때는 좀 이성에 관심을 받고 뭐 이성이랑 자주 엮이고 뭐 도와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꼭 그게 생각해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금이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금이라던가 신금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글자에 따라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용신은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어떤 사주가 잘 사는 구조입니까? 부자로 사는 구조입니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경우가 식상생재 구조예요. 식상생재 구조이고 비겁이 강하면서 식상이 받쳐주는 구조. 그러니까 비겁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을목일간이다라고 보면은 이 목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간목도 있고 여기 임목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사주 구조는요. 비겁이 많은 구조는 식상운이 받쳐줄 때 화기운이 들어올 때 발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박이 나요. 오히려. 왜 그러면 비겁이 강하다라는 얘기는요.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좀 답답하다? 뭔가 특정한 기운으로 가득 꽉 차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식상이 와주면 팍 풀려요. 그게. 폭포수처럼 그 댐의 문이 열리듯이 있죠. 폭포가 팍 나오듯이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구조이고 그 관성이 식상으로 잘 제어되는 구조. 그래서 편관이 운에 있는데 그 원구에 가지고 있거나 지금 또 대운이 편관인데 식상으로 잘 제압이 되면요. 그 관성의 힘을 좀 균형을 맞추면서도 내 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정관보다 편관이 파워가 센데 나를 누르잖아요. 그럼 편관을 제어를 잘해버리면 그걸 다룰 수 있는 재성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편관이 하나 정도 있고 한두 개 정도 있으면서 식상에 받쳐주고 재성까지 있는 구조들은 거의 잘 살아요. 그런 구조 딱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스케일이 남다르죠.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재성을 다루는 스킬이라던가 그런 크기가. 이런 구조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이 외에 되게 많습니다. 어떤 글자의 조합이 있냐도 확인을 해야 되죠. 이제 십성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지만 어떤 글자에 해당이 되느냐도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편관인데 저도 이제 편관에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채널에서. 편관이 있다고 팔자가 센다고 얘기하기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관을 잘 활용하는 구조이냐, 편관에 눌려서 사는 구조이냐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요. 편관이 잘 컨트롤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재성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경우 있어요. 정말 내가 팔자가 센 경우는요, 편관이 많아가지고 이 편관이 많은데 인성이랑 비겁도 약하고 또 대운에서도 인성 비겁 식상을 못 만나고 또 원국에서도 식상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좀 파란만장해질 수가 있습니다. 운명이. 그래서 우리가 시를 받아서 태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작용이 있어요. 재앙절개를 해서 타고난 그래서 시를 받아서 태어난 애기랑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편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이 운명의 줄기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그런 겁니다. 편관이 많으면 일단은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요. 편정과 혼재도 그렇고 관성 자체는 나를 누르기 때문에 뭔가 지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쁘고 이 내가 사회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나보다는 남을 위해 좀 헌신하는 경향이 있고 누가 나한테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그냥 그걸 다 받아주는 경향도 있어요. 그냥 좀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근데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편관이 많고 관성이 많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옆에서 보면 좀 힘들게 산다라는 생각도 들죠. 안타깝고. 그렇죠. 운명이 그런 거예요. 운명의 줄기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줄기를 바꾸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타고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일치는 배우자 자리가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라고 배우자와만 연관이 된 건 아닙니다. 그게 나의 재성도 연관이 되고요. 나의 직업도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의뢰일주인데 내년에 사회충이 되잖아요. 그럼 일지랑 충이 된다고 무조건 헤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직업적인 변화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조마다. 그리고 또 사화가 필요한 어떤 의뢰일주가 있잖아요. 화가 좀 필요한 어떤 내가 화기운이 없거나 이 사회충이 돼서 운기가 뻗는 그런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조는 사회충 되는 게 좋죠. 근데 이거를 사회충 되니까 이혼합니다. 헤어집니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이 좀 짧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개개인 사주를 바라보는 게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을축일주인데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을축일주라고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정해, 을축, 기사,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특징이 딱 보이시나요? 그게 보여야 돼요, 사실. 거기부터 시작이고요. 그 촉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 느낌을 봤을 때 어떤 직업이 맞고 성격이 어떨 것 같고 어떤 운명을 살 것 같으냐. 일단은 머리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식상생재도 되고 이 화술도 능수능란하게 할 것 같고 식상이 아주 잘 발달돼 있고 또 화균이라서 자기 그 주장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 주장을 상대방한테 조금 은근히 압박을 넣는 그런 것도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조금 성향이 조금 삐딱한 부분도 있을 것도 같고요. 그렇지만 아주 그 사무적인 능력, 두뇌 회전 이런 건 되게 잘 발달돼 있고 성공을 크게 할 수 있는 사주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점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주가 좋다고 식상생재이다. 그 편관을 잘 제압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구조다. 다 좋은데 그 뒷면에는 이면에는 부정적인 어떤 모습이 있어요. 항상. 사주는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건 우리가 어, 강조를 해야 됩니다. 양면성이 존재해요. 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식상과 편재가 많아요. 그쵸? 편재가 축토, 기토, 또 상관, 식신, 정화, 사화 많습니다. 식상이 많고 재성이 많은 구조는 식상생재가 되기는 돼요. 되는데 능력이 있는 건 맞는데 동시에 이 많은 편재, 정제도 아니고 편재가 3개나 됩니다. 재성을 다룬 크기가 크지만 크게 벌 수 있는 사주예요. 그렇지만 그만큼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이 운이 안 받쳐주면은요. 또 대세운에서 조금 운이 안 받쳐주거나 아니면은 대세운과 상관없이 지출도 많고 뭔가 내가 씀씀이도 좀 큰 그런 어떤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해야 되죠. 주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운명의 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그림 안에서는 내 재성을 지키기가 크게 벌지만 또 크게 나가는 어떤 강한 특징 때문에 내 재성을 잘 지키기가 오래 지키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 아무래도 식상생재가 되고 이 편재
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사무직 이런 어떤 회사원보다는 자신의 지식, 재주로 풀어가는 어떤 사업이 맞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유튜버를 할 수도 있고, 아나운서도 할 수도 있고, 뭔가 기타 화술을 기초로 한 직업이 적합합니다. 그 자기의 생각을 바탕으로 그걸 전달을 해서 타인한테 먹고 사는 직업, 말하는 직업이죠. 아주 잘할 거예요, 그런 일을.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면을 보면요. 이 남자일 경우에 어떤 게 가장 우려가 되냐면 일단은 좀 용모라던가 인물은 혼칠할 것 같아요.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 또 편제, 식상생재가 되고 또 편제가 많기 때문에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데 반면에 이성 문제가 따를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관계, 사각관계, 오각관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남자의 경우에. 인물이 허치할 것이고 여자의 기본적인 게 많다. 본인도 여자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요. 그래서 좋은 것만 있는 거가 아니고요. 운이라는 게 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여자일 때는 어때요? 여자일 때. 여자일 때 보면요. 일단은 지지에서 이 지장간에 보시면은 신금 편관 있잖아요. 여기 나랑 충을 합니다. 충을 해요. 어, 충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 궁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꼭 이혼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배우자 궁이 기본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와 지장간에 보면 또 경금이 있어요. 또 을경 합의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정관과의 또 합이기 때문에 또 두 번씩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쌍쌍이 좀 이 부분 여자 운이라도 여자분도 약간 남자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런 운기가 강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결혼을 했어도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자꾸 시선을 받는 어떤 환경에 노출이 잘 되거든요. 좀 갑자기 어떤 멋진 남자가 나와서 나 결혼했는데 프로포즈 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 시간 있냐고 물어보고 술집 갔는데 친구랑 술 먹고 있는데 괜히 연락처 따이고 이런 상황에 놓이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하는 관계일지더라도 남자랑 잘 엮일 수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또 지장간에서 을경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천간 지지에서 을경합 되는 것보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장간에서 합의되면요. 사실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꾸 좋다고 하니까 본래 그 배우자는 남편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남자가 의처증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강한 운기를 타고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식상이 없었을 경우에 해당 구조에서 식상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편제는 존재해요. 정인할 수 있고 군비쟁제, 군겁쟁제 생깁니다. 그러면 돈을 다 확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을 못 벌 수도 있지만 이 재성의 크기만 크지 돈을 잘 못 벌어들이고 벌어들여도 금방 다 나가요. 근데 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막 몇십억을 벌었는데 금방 확 나가는 거를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사주를 몰라서 그래요.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예를 들어서 군비쟁제 구조예요. 그럼 다 날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차를 사고 집을 살지언정 그거를 유지를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군비쟁제는요. 근데 식상이 하나라도 받쳐주면요. 그걸 지키긴 지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죠. 이 재성이 많기 때문에 또 식상이 또 많아지면은 이거를 재성을 벌 수 있는 능력은 크지만 지키는 힘은 조금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해석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 을축일주를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